참담한 지옥의 역사 앞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민족 혼을 일깨운 선각자 용성 대선사. 그러나 스님은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0년 열반에 들었다. 민족의 자주 독립과 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했던 용성 스님. 스님은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천년 설계도를 제자들에게 부촉했다. 네, 자막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용성 스님의 마지막 당부는 스승에서 제자로, 다시 제자에서 제자로 대를 이어졌다. 유훈 실현에 평생을 바친 손상좌 도문 스님. 어떤 유훈이기에 대를 이어 받들고 있는 것일까? 동국의 현장이었던 서대문 형무소에 자랑스러운 역사인물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걸렸다. 3.1 독립만세 100주년을 맞아 용성 스님의 제자들이 마련한 특별한 행사였다. 용성 스님이 옥고를 치른 역사 현장에 거듭 메아리친 용성, 거듭 이어진 대한. 이름만으로도 뜨거워지는 감동의 무대였다. 상구보리 하화 중생에 치열했던 용성 스님의 삶과 역사는 창작 국악 교성곡으로 탄생해 역사 현장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어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도 함께한 자리. 도문 스님의 음성에 힘이 실렸다. 용성 진정조사님께서 29인 독립운동 민족 대표와 함께 이 서대문 행무소에서 1년 6개월을 계시면서 많은 구상을 했는데 깨달음을 여는 전미 개호의 수행 생활을 온 결혜여 전 인류여 다 함께 하자 하는 구상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용성 큰 스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출가와 시련, 그리고 3.1운동에서 대가운동까지 이어지는 일대기는 파란만장한 우리 현대사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큰 스님의 사상과 행적, 혁신적 문화운동의 정신을 따라 불교 문화 포교의 원력을 다지는 법석입니다. 백두산이 아빠되어 만국열에 이루었고 한라산이 엄마 되어 단임 입에 이루었네. 지휘자가 관객을 향해 돌아서자 천진보살 도문 스님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관객들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원력보살 용성 스님이 지켜준 우리 민족의 흥이고 정취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애국심 같은 게 별로 없었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막상 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감격적이고 너무 뜻깊었었어요. 아까 그 노래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음악을 하면서 사실 이런 현장에서 하는 기쁨이 맛보기가 참 어려운데 용성 스님에 대한 감동과 울림 뒤에는 유훈을 받들고 실천하는 제자들이 있다.
전라북도 장수군 중림리 용성 스님의 생가마을이다. 문도들은 용성 스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중림정사를 창건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성기념관과 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불법을 전하고 민족 통일과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근본 교육 도량이다. 용성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는 기념관에는 용성 스님의 저술과 한글 번역 경전, 육필 원고와 손때 묻은 유품이 전시돼 있다. 국가는 좌초되고 전통 불교가 무너지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 용성조사는 독립운동과 불교 현대화의 초석을 놓았다. 생가마당엔 여러 개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10가지 유훈이 실현될 때마다 공덕비를 세워 회향 발언하고 있다. 용성 스님이 나고 자란 생가는 후손들에 의해 그대로 복원됐다. 굴곡의 시대에 사표가 되었던 용성 스님은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시대의 보살이었다. 용성 스님의 탄신 달해제가 있는 날, 또 하나의 유훈 실현 공덕비가 세워지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정토 회원들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용성 문도와 유훈 실현 후원 회원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중림정사의 예불은 특별하다.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용성 조사까지 역대 조사들의 명호를 일일이 칙명한다. 교육관 외벽엔 용성 스님의 생애가 여러 장의 벽화로 그려져 있다. 수행과 깨달음의 길, 독립운동과 불교 중흥에 몸바쳐온 중요 사건들이 시대 순으로 나열돼 있다. 입적을 예견한 용성 스님은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40년 7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입적하기 전 제자에게 10가지 유훈을 남기셨다. 이른바 용성 스님의 유훈 14목이다. 유훈 14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국내의 성질을 가꾸는 목적, 국외의 성질을 가꾸는 목적, 서역화하는 목적, 그것은 또 모든 경전을 내라는 목적, 또 삼기오계를 주라는 목적, 이런 그런 것이 뭐냐? 요 신앙생활을 국민이 잘해야 되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 해놓고는 믿음을 간다. 이렇게만 그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예? 그 인과 응보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이고등락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고, 발고열학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용성 스님의 마지막 당부인 유훈 14목은 용성 스님의 상좌 동헌 완규 스님에서 손상좌 도문 스님으로 이어졌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유훈 14목을 실현하는 데 함께했던 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막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훈 실현 후원회 지도법사인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손상좌다. 속과 부친이 용성 스님을 도와 독립운동을 했던 임철호 애국지사이기도 하다. 유훈 실현 후원회 지도법사 불심 도문법사와 소승행 한명 회장을 위시로 한 용성 스님의 유훈이 도문 스님의 삶과 수행을 견인해왔다. 경상남도 창원에는 역사에서 사라진 가야의 흔적이 남아있다. 가야 불교 초전 법륜성지다. 도문 스님과 정토회를 비롯한 유훈 실현 후원회의 노력으로 땅을 매입하고 발굴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대나무 숲길을 따라 들어오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아늑한 가람터가 나온다. 복림사지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오빠와 함께 바다를 건너온 허왕후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곳은 오빠 장유화상이 머물며 수행한 곳으로 호왕 후에 7 왕자가 출가한 곳이기도 하다. 가야불교 초전 법륜지인 동시에 통일신라 시대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복림 선문이 개창한 곳이다. 2000년 역사의 흔적은 흩어지고 사라져 남아있는 것은 돌무더기 몇 개뿐이다. 복림 선문 계산조인 진경대사의 탑비가 있었던 자리를 알리는 표지석이다. 복림사지에서 멀지 않은 초등학교 교정에는 고려시대 3층 석탑이 서 있다. 복림사지에 있던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 밀반출되어 부산까지 팔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관리가 안 되고 파손이 심해져 교육청에서 이곳 초등학교로 옮겨놓은 것이다. 예, 터 사고 하는 것은 한 5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습니다.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근방 주변에 터를 몇만 평 더 확보를 해야 되죠. 확보해야 되고 이제 보건불사를 추진해서 그러니까 복림사지 발굴 조사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 조사 발굴 조사 보고서에 기반을 해가지고 주변 일대를 많이 사넣어가지고 그래서 가야 불교의 기치를 들어서 동토 중국 불교, 해동 한국 불교, 극동 일본 불교, 동양 3국에서 맨 먼저 전해온 그러한 불교국이다 하는 걸 선양을 해야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설해진 유적지. 신비의 왕국 가야의 역사가 밝혀지면 한국 불교의 역사도 달라질 것이다. 도문 스님과 정토 회원들은 수시로 복림사지를 찾아 참배하고 제를 올린다. 능히 무명 결박을 풀어버리고 보리심으로 회양하는 해탈향의 몸을 이루어 해탈향을 드리옵니다. 유훈 13목의 첫 번째가 가야 불교 초전 법륜 성지를 잘 가꾸라는 것이다. 복림사지에 가야 정사를 복원해 가야 불교와 신라 구산 선문의 정신을 꽃피울 계획이다. 이곳은 이제 가야 불교 초전 법륜 성지임과 동시에 심의 선사가 이제 그 스승을 받들면서 여기다가 이곳 가야 불교 초전 성지에 대한 도문 스님의 애착은 남다르다. 나왔다. 용성 진정도사 유훈 실현 후원에 후원금으로 보충하고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용성 조사를 비롯한 제자와 손상좌들까지 저마다 초전 법륜 성지에서 정진해 안목이 밝아지는 기연이 있다. 도문 스님도 이곳 복림사지에서 용맹정진하곤 했다. 복림산이 좌청룡 우백호로 흐르면서 창원 시가지 쪽으로 앞뒤 8봉우리가 외호하는 복림사지는 예로부터 도인이 나는 길지다. 서울 서초구의 우면산 기슭.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백제불교 초전 법륜 성지인 대성사가 있다. 백제의 불법을 전한 인도의 고승 미라난타는 물갈이로 고생했는데 우면산 생수를 마시고 나았다고 한다. 우면산에 대성초당을 짓고 머물면서 법을 설하니 백제 불교가 시작된 최초의 도량이다. 한일 합방 이듬해 서울로 상경한 용성 스님은 폐허가 된 예터에 초당을 짓고 머물기도 했다. 독립자존의 길을 구상하고 도모한 곳이기도 하다.
나라를 빼앗기고 빛을 잃은 암울한 시절이었다. 용성 스님의 행보는 종로 한복판으로 이어졌다.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혼탁해진 불교를 바로 세우는 대각운동을 펼쳐나갔다. 도문 스님의 대각사 조실 추대식이 있는 날 축하객들로 도량이 북적였다. 지금도 대각사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모이곤 한다. 오셨어요? 무슨 여기가 전에 김자진 장군 선장입니다. 저는 어머니 김자진 장군 선장. 네, 어머니 49대. 그렇죠. 네. 김철호 선생 아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매현 윤봉리사 의자 아닙니까? 네, 그 알고 계시죠. 3.1전당을 만들고 여기는 김희연 3.1동도 진원지요. 진원지 아닙니까? 진원지 여기가 또 내지 수고해갖고. 종로구 봉익동 1번지. 사대문안 한복판에 세운 최초의 도심 포교당이었다. 대처 식육을 조장하는 일본 불교에 맞서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는 대각운동의 근본 도량이기도 했다. 용성 스님의 대각 사상은 7, 80년대 불교 학생회 부흥으로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각사 불교 학생회와 인연이 깊다. 삶 자체로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문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룸빈이라는 단체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깎아돌이로 바로 이곳 대각사에서 몇 년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조심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스님의 대각 사상이 그러했듯 깨어있는 삶을 추구했던 이들은 대각사로 모였다. 일제강점기 대각사는 독립운동가들의 아지트였다. 용성 스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뒷바라지했던 제자 동헌 완규 스님이다. 서대문 형무소 수감 당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승을 찾아 조성문안을 드렸던 효상좌였다. 동헌 완규 스님의 제자가 도문 스님이다. 스승 동헌 완규 스님에 이어 용성 조사의 유훈 실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희총 스님은 용성 조사의 또 다른 제자 자운 스님의 시봉 제자다. 용성 스님은 이곳에서 열반에 들었다. 주장자를 들어 80년 전 조사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것으로 본분을 마쳤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용성사님께서 대각사를 창건하시고 이제 첫 법회에 이 개송 참불교를 받다니 따라하세요. 부처님의 공덕이 136지옥 고독지옥으로 간다. 용성조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로부터 발불심해라. 창경궁에서 멀지 않은 한옥지대. 당시 대각사 신도 중엔 상궁들이 많았다. 부인 선원을 열어 참선을 가르쳤다. 아녀자를 위한 선원도, 부녀자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에 도시에 있는 절은 다 강제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속에 깊은 산속에 남아있는 절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한 500년 지나다 보니까
아, 불교는 산속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된 불교죠. 부처님 당시부터 이 정사는 이 마을로부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 대중이 오기에 멀지 않아야 되고, 또 너무 번다 해서는 안 되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성녀의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자 이 시내 한복판에 종로구에 이 민가를 사서 포기당을 냈거든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있는 사찰. 당시로선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용성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대각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1969년 상좌 동헌 완규 스님은 대각회를 설립한다. 대각회의 후신이 이곳 대각사상연구원이다.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연구뿐 아니라 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불교 학술 단체다. 1998년 설립된 대각사상연구원은 해마다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준 높은 불교 학술 논문집을 출간하고 있다.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백용성 조사의 대각사상이다. 2차에 걸쳐 백용성 대종사 총서 20권을 출판했다. 총서에는 용성 스님의 저술과 번역 경전들은 물론 서간문과 잡지, 기고문까지 총망라돼 있다. 해마다 발간되는 대각사상지에는 학술 연구 논문이 실린다. 전체를 5년에 걸쳐서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를 현대에 맞는 걸 다 현대언어로 다 재번역을 했습니다. 재번역을 하고 새로운 자료를 일본 국회 도서관에까지 가서 재판 기록들을 전부 다 찾고 한 13,000점 정도의 새로운 자료를 찾고 해서 총서를 700페이지 되는 책에 2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전산화해서 지금 핸드폰에 모바일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각사상연구원 홈피에는 용성 스님의 생애를 비롯해 총서 20권과 대각사상지에 실린 학술 논문까지 전자책으로 구축돼 있다. 용성 스님 연구로 석박사 학위가 나오는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 조선의 근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조선 불교의 근대가 무엇인가를 연구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인물이 용성 스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이 용성 대전집입니다. 일제강점기 대처 식육하는 외색 불교가 근대화라고 왜곡되고 있었다. 외색 불교와 구별하기 위해 바른 불교의 대명사로 내놓은 것이 대각교며 대각사상이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대각의 길로 가는 용성 스님의 열정적 산물이다. 수행의 길은 대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바다에 이르기 전까지 부처의 마음도 조사의 마음도 아르마리오 관념일 뿐이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원력의 바다에서 용성 스님과 하나 된 이들이 있다. 서울 삼선 보교원에 있는 삼선 불학승가 대학원이다. 1978년 삼선 승가대학으로 출발해 2014년 비구니 전문교육기관인 불학승가대학원으로 거듭났다. 해마다 용성 진종 장학재단에서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정 스님은 원력의 바다에서 용성 스님과 하나가 됐다. 용성 스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유다.
신심과 원력으로 화해 모범이 되었기에 본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0일 총재 불신당 동문 이사장 법장당 하전 공명 용성 스님이 국가에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불교 중흥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처럼 화정 스님도 도문 스님을 도와 그 길을 가고 있다.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 뿌리기다. 평택 명법사 주지이시고 또 여기 불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이신 화정 스님이 정말 너무너무 용성 진종 조사 스님을 흠모하고 사모해서 용성 진종 조사 스님의 일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스님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고 도문 스님의 격려 법문이 이어졌다. 용성 큰 스님께서 이 반도기 대신에 반도기를 흔들어내게 되면 고구려의 옛땅, 발해의 옛땅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지 말고 태극기 설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공지사항 나라를 잃은 암울한 환경에서도 용성 스님은 발해와 고구려를 포기하지 않았다. 존경스런 역사 인식이다. 저는 돈이 많다, 적다, 많고 적음의 노예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적은 대로, 많은 마음은 대로 불사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제가 정진하고 바람일까도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선불학승가 대학 스님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용성도 그랬을 것이다. 환경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도 이러한 희망을 주셨을 것이다. 1995년 도문 스님은 룸비니 동산에 있는 네팔로 날아갔다. 부처님의 나라. 비행기에서 내린 도문 스님은 부처님을 친견하듯 삼배부터 올렸다. 유훈 13호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비롯해 불교 유적 5대 성지를 잘 가꾸라는 것이었다. 네팔에서 룸비니 동산 성역화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때였다. 마야 부인이 시달타 태자를 낳은 부처님 탄생 성지. 발굴 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네팔 정부의 성역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만 1,000평의 땅을 99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차 계약을 맺었다. 어느 나라보다 가장 먼저 사찰 건립에 착수했다. 3층으로 건립될 연건평 783평의 제1요사와 역시 3층 2,000여 평의 대웅보전, 그리고 1,200평 규모의 제2요사까지 초대형 사찰이다. 용성 스님은 왜 남의 나라인 부처님 성지까지 잘 가꾸라고 당부하신 것일까? 그 근원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된다. 그 근원이 부처님의 성지요, 그 근원이 최초의 법을 전하신 조사의 은혜다. 그리고 불타 조사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유훈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게 마치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백성들이 나라에 충성하듯이 불타 조사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불타의 성지와 조사의 성지를 가꾸라. 마야 사원이 세워지고 무수나무 주변도 정비됐다. 룸비니 동산이 성지로 가꾸어지는 만큼 대성 석가사도 제 모습을 드러냈다.
대성 석가사의 장중한 기상은 천년 미래를 설계한 용성 스님의 유훈과 닮아 있다. 한국 순례객들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 잘 갖춘 숙박시설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어 며칠씩 머물며 명상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이 불심 동원법사는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신 문비만 했지만은 그 이후의 성기는 이제 지광 법륜 정토의 시도 법사께서 인도 각처에 성기를 폐허 성기를 구입을 하고 해서 대대를 이어서 이제 지금 학교도 짓고 또 이제 그러한 그 성기를 가꾸고 그 이바지를 계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도문 스님이 부처님 성지를 가꾸는 불사로 유훈을 받들고 있다면 법륜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각 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법륜 스님의 국제 구호 활동은 부처님의 유훈이며 용성 스님의 대각 사상을 실천하는 일이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은 용성 스님이 하신 민족의 뿌리찾기 운동과 맞닿아 있다. 초전 법륜 성지를 가꾸라는 용성 조사의 유훈이 한국 불교의 뿌리찾기라면 법륜 스님의 상고사 복원 운동은 민족의 뿌리찾기다. 백성들에게 영락을 주고 싶어 했던 광개토 태왕의 마음,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돌아가야 할 본래의 마음자리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집안 시내 어디쯤에 고구려 초전 법륜 성지인 이불란사가 있었을 것이다. 유훈 실현을 위해 수차례 걸쳐 중국을 방문했지만 이불란사 예터는 추측만 할 뿐이다. 대신 소림사에 용성 조사비를 세우고 동양 3국의 시족 원류를 찾아 비간 기념당 건립에 힘을 보탰다. 구미시 도계면 도계리 일대는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초전 법륜 성지다. 신라에 최초로 불법을 전한 이가 아도화상이고 법이 설해졌던 장소가 모래장자의 집이었다. 초전 법륜 성지를 아도모래원으로 부르는 까닭이다. 신라 불교와 고려 불교의 부흥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를 지나며 모래원은 폐허가 되고 잊혀진 땅이었다. 아도 모래원은 용성 스님의 오도 성지이기도 하다. 역사 인식이 남달랐던 용성 스님은 모래정 근처에 운막을 짓고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37일 정진 끝에 오도송을 부르니 23세 푸른 나이였다. 노 스님이 용맹정진 중에 마셨을 감노수다. 유훈에 있는 국내 성지 어디인들 용성 스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노 스님의 오도 성지이기에 더욱 각별한 아도 모래원이다. 용성 스님께서 이렇게 그 유훈을 10가지를 남기면서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준 터에 대해서 그 잘 보존하고 그 정신을 기리라는 그 유훈,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 100년, 미래 1000년을 우리가 그 남북이 협력을 해서 일궈가야 될 텐데 그때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분열되어졌다 보니까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베이직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이직이 무엇이냐? 나는 용성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용성 스님의 그 10대 유후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키는 것 플러스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그 어른의 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유훈 가운데 5번째 항목이 신라 고도의 성지 남산과 진산인 낭산을 잘 가꾸라는 것이었다. 특히 용성 스님은 남산이 노천 박물관이 되는 걸 경계하셨다. 골골 찰찰 불보살님 계신 모든 수행 도량이지 박물관이 아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남산의 도량은 사라졌고 불보살상은 훼손됐다. 남산에 확인된 절터만 150여 곳. 신라시대 남산은 말 그대로 불국토였다. 한국 불교 최대 성지며 살아있는 도량으로 보관돼야 한다. 신선한 마애부를 보호 관리하고 무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칠불암을 인수해 여법한 도량으로 가꾸어 놓은 이도 도문 스님이다. 한국 불교는 신라 불교의 뿌리를 두고 계승 발전해 왔고 신라 불교의 중심에 남산이 있었다. 안개 가려진 풍경처럼 남산 곳곳엔 숨은 절터가 있다. 용성 스님이 수행과 전법의 언덕으로 삼으라고 하셨던 천룡사지다. 용성 스님은 특별히 천룡사지를 잘 가꾸라고 당부하셨다. 삼국유사에는 천룡사가 파괴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주변 사냐 6만여 평을 매입해 복원 불사를 진행 중이다. 허술한 임시 법당이지만 용성 스님의 발언이 담긴 특별한 유물이 있다. 조석 예불 때 사용하는 범종이다. 입적하기 한 해 전 용성 스님이 우리나라의 800년 대운을 발언하며 제작한 종이다. 천룡사를 위한 종이었다. 유훈 13억에 이른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열정적으로 달려온 도문 스님이다. 저도 유훈을 우리 도자문자 큰 스님 하시는 불사를 옆에서 도와드리긴 했어도 그 13억이 가슴에 와서 이렇게 나와 하나가 되진 않았습니다. 강물이었을 때만 해도 바다에 딱 이르러서 보니까 애절절절하고 부처님이 보살이 조사가 용성이 도자문자 큰 스님이 저가 따로가 없더라니까. 하나예요. 하나. 대자대비. 일체 모든 중생들의 사랑. 그들이 될 때까지 기다림. 대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찌리지하게 여기. 남산이 신라의 성지라면 낭산은 신라의 진산이다. 도문 스님은 스승 동헌 완규 스님을 모시고 이곳 중생사에서 1년간 머문 일이 있다. 지장전 마애부를 보물로 등록한 이도 도문 스님이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작품으로 얕은 감실의 부조로 조성된 좌상이다. 본전물의 옷주름 선과 묶은 띠 매듭이 선명하다. 문무대왕의 다비지로 알려진 능지탑이다. 무너지고 흩어진 능지탑을 복원하기 위해 발굴과 연구조사에만 3년이 걸렸다. 주변 1만 평을 매입하고 복원하는 데 다시 1년, 원력으로 하는 일이었다.
용성 스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은 그대로 원력이 되기도 한다. 용성 스님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전기 소설을 출판하고 독후감을 공모했다. 종단 교육원과 용성 진종 장학재단은 20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근대 독립운동과 불교 개혁에 큰 기여를 하신 용성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선양하고자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였다. 화정스님의 커다란 원력으로 이번 용성 스님 정기소설 독후감 공모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성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용성 큰 스님의 삶과 사상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장이신 명법사 회주, 명법사 회주며 용성 진종 장학회 이사장인 화정 스님은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출판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학인 스님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용성 스님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스님의 대원력으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용성 진정조사 장학재단을 세우고 이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은 불법을, 어떻게 하면 용성의 그 커다란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용성 소설을 이 땅에 내놓는 일입니다. 용성 스님은 건백서로 청정승가의 전통을 지켜냈다. 후학들이 용성 스님의 뜻에 개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스님들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의 독후감 시상식도 있었다. 화정 스님은 청소년의 푸른 가슴에 용성 스님의 가르침과 기상을 심어주고 싶었다. 용성 진종 장학재단 이사장 화정. 상장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살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주셔서 지금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자부심 갖고 열심히 잘 살고 싶습니다. 당장 발화하지 않는다 해도 수상자들 마음 한쪽에 용성 스님이란 씨가 심어졌을 것이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인 동시에 이 시대를 부처님의 사상을, 대각사상을 전개하신 분인데 너무나 종단이나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상을 전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년을) 공들여 되찾고 가꾼 가야 불교 성지다. 복원 불사까지 갈 길이 멀어서인가. 노스님 느린 걸음이 무겁게 느껴진다. 유훈 실현에 한 번도 마음 흐트러진 적 없으니 작심하지 않아도 유훈은 여법하게 실현될 것이다. 구순을 바라보는 늙은 몸이 무거워서도 아니다. 끝도 없는 불사가 고달파서도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악업을 그치고 능히 악업을 그치고 능히 모든 선업을 닦으면서 능히 불도를 수행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악업도 안 그치고 선업도 안 쌓고
불도도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애달프고 고달프고 힘겨운 일이죠. 도문 스님의 깊은 슬픔이며 용성 진종조사가 유훈 13억을 남긴 이유다. 지금까지 한 50년이 넘도록 용성 조사님의 유훈 실현을 하고 이제 마감을 짓고 이제 몸 바꾸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용성 스님의 유훈을 실현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용성 진종조사에 대한 우직한 믿음과 존경심으로 걸어온 외길이었다. 유훈 실현이 곧 수행이고 삶이었다. 다만 조사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닿고자 했을 뿐인데 문수 보현 함께 해준 선제동자의 생이었다.